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주 SK와 강원 FC입니다. 제주 SK는 최근 홈 경기에서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었고 경기당 평균 2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티아고와 조나탄이 빠른 전환과 높은 골 결정력을 바탕으로 위협적인 공격을 전개하고 있으며 남태희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전방 연결을 담당해 공격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후반 득점 비중이 높아 경기 후반부에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특징이 뚜렷하고 패스 성공률도 80%에 육박해 불필요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점의 상당수가 후반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수비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예상됩니다. 강원FC는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 기복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서민우와 송준석의 결장이 전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우의 부재는 중앙에서의 볼 경합과 수비 압박 대응에 공백을 만들고 송준석의 결장은 측면 수비 안정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에서 평균 득점력이 낮고 슈팅 정확도 역시 30% 미만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후반 막판 집중력은 좋은 편으로 시즌 중 76분 이후에만 4골을 기록했습니다. 김대원과 가브리엘이 공격의 핵심이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장면이 잦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 장악이 쉽지 않은 만큼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제주 SK가 홈이점을 살려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강원FC의 후반 집중력과 빠른 역습은 제주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주가 후반에 강한 전력을 발휘하는 팀이지만 같은 시간대 실점 비율도 높아 강원의 역습 한 방에 실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원은 주전 결장이라는 불리함에도 김대원의 개인 기술과 가브리엘의 침투를 활용해 기회를 만들 수 있고 특히 제주가 전반에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후반 강원의 수비 후 역습 패턴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기 후반 한 번의 역습이나 세트피스가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으며 강원FC가 수비적으로 버티며 결정적인 찬스를 살린다면 원정에서 이변을 만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강원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FC 안양과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FC 안양은 최근 리그에서 하위권 탈출을 위해 분투하고 있으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최근 8경기 2승 1무 5패로 연패 구간이 길어지고 직전 2경기 모두 1대2 패배를 당하는 등 경기 막판 실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경기당 평균 1.42득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득점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정보준, 김재민, 박진성으로 구성된 공격 라인이 팀의 핵심 득점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득점 중 약 3분의 1이 76분 이후에 나올 만큼 후반 응집력이 두드러지며 빌드업 과정의 패스 성공률도 79%로 준수한 편입니다. 그러나 중원 압박 대응이 늦어 빠른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 경기 역시 상대 전방 압박과 뒷공간 침투를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입니다. 전력상 결장자는 없어 베스트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최근 원정에서 안정감을 되찾으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직전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와 최근 7경기 연속 득점으로 공격 효율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원정에서 경기당 평균 1.33득점과 1.42실점을 기록하지만 강팀을 상대로도 일정한 득점 패턴을 유지하며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르지와 주닝요가 공격의 핵심으로 특히 조르지는 시즌 9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이며 백성동이 2선에서 3도움과 득점을 기록하며 전방 연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우측 측면 크로스를 통한 중앙 마무리가 주 득점 루트이며 전력 손실 없이 베스트 라인업 가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정 실점이 전후반에 고르게 발생하는 만큼 경기 막판 수비 집중력이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고 후반 공세를 버티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FC 안양은 후반 강한 공격 흐름과 홈이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포항 스틸러스는 원정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고 접전에 강한 팀으로 빌드업 완성도와 역습 속도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FC 안양은 정보준과 김재민의 빠른 측면 전환, 박진성의 2선 침투로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포항의 압박 강도와 조르지 주닝요의 날카로운 움직임은 수비 라인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전반을 실점 없이 마친다면 후반 중반 이후 포항이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전남 드래곤즈와 부천FC입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최근 리그에서 수비 불안이 두드러지며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2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경기당 평균 2.5실점을 허용할 만큼 실점 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홈에서도 최근 3경기 연속 2실점 이상을 내주며 홈 2점이 수비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격진은 여전히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남, 정지용, 박창준이 모두 꾸준한 득점 감각을 보여주며 경기당 평균 2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발디비아가 중원에서 전환 전개와 세트피스를 전담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측면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를 활용한 득점 패턴이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이번 경기에는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자가 없고 모든 주전 자원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골키퍼와 수비 라인의 조직력을 되찾는 것이 필수 과제입니다. 특히 실점 직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며 홈에서는 상대의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견뎌내면서 자신들의 강점인 다득점 양상을 유지하는 것이 승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부천FC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며 상위권 경쟁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5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승률을 유지했고 원정에서도 수세적이지 않은 공격적인 전술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바사니와 몬타뉴가 득점 포인트를 꾸준히 기록하며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박창준과 갈레고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전술의 다양성을 더합니다. 최근 5경기 슈팅 정확도가 42%에 달할 만큼 전방 마무리 효율이 높고 전방 압박 이후 빠른 전환 공격과 측면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든 뒤 크로스나 컷백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부상이나 징계 결장자가 없어 최상의 라인업을 가동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남 드래곤즈의 불안정한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최근 원정 경기에서 한 점차 승부가 많았던 것은 후반전 유연한 경기 운영과 승부처에서의 집중력이 뒷받침된 결과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전진 배치와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맞대결은 전남 드래곤즈의 다득점 가능성과 부천FC의 원정 공격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하남과 발디비아를 중심으로 순간적인 전환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릴 것이고 부천FC는 전방 압박과 속공으로 전남 드래곤즈의 후방 빌드업을 차단하며 빠른 마무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충분한 휴식을 취한 만큼 경기 후반까지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운영을 이어갈 체력이 있으며 교체 자원폭도 넓어 후반전에도 득점 기회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 저녁 경기 특성상 체력 관리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양팀 모두 후반 집중력이 좋아 쉽게 한쪽으로 주도권이 기울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기 양상은 치열한 공방 속에 골을 주고받으며 균형이 맞춰지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안산그리너스와 충남아산입니다. 안산그리너스는 최근 리그에서 부진이 이어지며 3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했고 이 기간 경기당 평균 3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의 핵심 조지훈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게 되어 중앙에서의 수비 지원과 세트피스 수비 안정성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공격에서는 제페르손, 라파, 박형우를 축으로 전개하지만 중원 탈압박과 전환 속도가 더뎌 전방으로의 위협적인 패스 공급이 제한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홈에서는 대체로 수비 라인을 낮추고 롱볼 위주의 역습을 시도하는 전술을 사용하지만 최근 실점 패턴을 보면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측면 전개와 개인 돌파에서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원 장악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경기 내내 강한 압박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승리한 경기들도 대부분 한 점 차 승부에 그쳤으며 다득점 경기에서 우위를 점한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충남아산은 최근 무승부가 많지만 원정에서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며 경기당 평균 1.33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핵심 박종민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게 되어 공중볼과 높이 싸움에서 불리할 수 있으나 아담, 멘데스, 김종민으로 이어지는 공격진이 빠른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안산그리너스의 느린 수비 전환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 팀은 측면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중원에서의 긴 패스 전개를 최소화하고 곧바로 전방으로 연결하는 직선적인 스타일을 구사합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2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둔 사례가 많아 공격 전개가 원활할 경우 전반부터 승부를 기울일 가능성도 큽니다. 후방 빌드업보다 중원 미드존에서 볼을 확보해 빠르게 전진하며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려앉아도 효과적으로 박스 안진입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안산그리너스가 수비 안정성과 중원 장악력에서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반면 충남아산이 전방 침투와 마무리 능력에서 우위를 점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산그리너스는 제페르손과 라파의 개인 돌파가 위력을 발휘하면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안정적인 볼 배급과 수비 뒷공간 관리에서 약점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충남 아산은 박종민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빠른 측면 전개와 결정적인 순간 득점을 만들어낼 자원이 건재하며 경기 초반부터 압박으로 중원 주도권을 확보할 경우 안산 그리너스의 패스 흐름을 끊고 역습으로 다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안산 그리너스가 체력 저하와 집중력 약화를 겪게 되면 충남 아산의 추가 득점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종합적으로 충남 아산이 원정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효율적인 공격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아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